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알 권리 지킴이 박도영입니다. 오늘도 정보공개 청구의 도사, 전공도사 전진환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공도사 전진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전공도사님의 그 멘트가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온다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 역시 참 이 컨텐츠가 탄탄하시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의 눈높이 요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높이 요정. 어제부로는 서대문 두부 요정이 됐습니다. 전예원입니다. 네, 아, 두부 요정이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어제 강진구 기자님 덕에 제가 그 별명을 얻게 됐어요. 아하. 나오셨을 때 제가 바로 두부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영장이 기각되고 이제 경찰서 밖을 나오는데. 네, 이게 너무 신났고 제가 두부 드리면서 약간 울컥했는데 네, 너무 좋아해 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최영민 대표님이랑 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유, 네. 하여튼 뭐 어제도 이 참 정의가 살아 있음을 또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감사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저 요정님, 네. 이 감사원에 대해서 혹시 뭐 실제로 우리가 사실 뭐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다루긴 했는데 감사원에 대해서 혹시 뭐 이름은 알지만 네.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좀 알고 계신지? 네, 감사원은 일단 저는 뭐 이렇게 예산 돈 잘 썼나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좀 뭐 규제할 거 있으면 규제하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예산에 따른 감사를 주로 보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 뭐 국가 예산을 네, 네. 다루지 않잖아요. 일반 네, 국민들로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원은. 네. 네. 감사원을 뭐 볼 일도 없고 감사원 감사를 개인이 받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이 아니면 감사원을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사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왜냐? 공무원들한테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응대를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교통경찰, 뭐 동사무소, 군청 이런 데 가서 혹시 자기의 사업과 관련돼서 갑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꼭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의 이제 승인이나 허가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하. 그리고 막 자꾸 뒷돈을 요구하고 그럴 때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경찰에 고발하기도 애매하고, 예, 그럴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감사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랑 상관없는 것도 네.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직무감찰이라고 놀라운 그러는데. 사실이군요. 직무감찰. 예, 그 네. 어떤 저 사람이 직무가 지금 과다하게 지금 법에 있는 걸 이행하지 않거나 법에 있는 걸 넘어서 가지고 남용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주로 일반 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합니다. 저 같은 이제 시민활동가들이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어디냐? 감사원이에요. 예, 저희가 여러분들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이 보통 어떤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면 되는데 처벌 조항이 없는 법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10일 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 비공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데 한 달 있습니다. 지나도록. 그런 데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어디 가다 얘기를 하느냐. 감사원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기관은 지금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하는데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예, 이게 법에 있는 것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디다 물을 데가 없잖아요. 요청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요청하는 곳이 감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따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검찰에도 고발할까 이 정도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감사원이라는 데가 있었군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 중에 이제 가장 처벌이 안 되는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예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네, 흔하죠, 되게. 예, 예. 이거는 흔하게 고소 고발을 하는데 네. 고소 고발해서 처벌이 가장 안 되는 법들입니다. 증거불충분. 예, 이게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경찰, 검찰들이 하는 일이 보통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걸 막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이제 처벌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직무유기인지 직권남용인지를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가는 거예요. 아하. 예, 그 사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처벌과 징계 사이에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네요. 놀라운 네. 사실이. 자, 그러면 감사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오늘 굳이 이제 감사원을 다뤄야 되겠다라고 주제를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감사원이 지금 지나치게 그 기획 감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획 감사. 예. 예. 원래 감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소명을, 국민들의 요청을 받고 움직이는 곳이 감사원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감사 청구도 있고 또 감사 제보도 받고 있고 또 언론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면 그걸 보고 감사원이 나서기도 하는데 이 감사원이 기획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로 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을 털게 되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정권은 정치인들이 담당하는 건데 그 일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들한테 내가 전 정권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다. 그리고 수사는요, 아시겠지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판사들한테 걸러지잖아요. 네. 근데 감사원은 그게 없어요. 아, 감사원에서 징계하라고 하면 징계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감사원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감사원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없군요. 유일하게 소송밖에 없는데 이제 소청이라고 해서 네.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이제 개인적으로 징계를 하라고 했으면 그 징계 취소 소송을 이제 소청에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냥 자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 나중에는 그걸 빠져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게 공판이 없단 말입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갖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받았다고 하고 또 징계가 나오면 앞으로 승진 못 합니다. 아, 그리고 공직생활 유지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소청심사위원이라고 하는 요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검찰 수사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감사원 감사예요. 감사원이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저승사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원은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네. 잘 활용할 경우는 오히려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또 기관일 수도 하겠네요. 네. 감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국민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네. 공무원들을 감시하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지금 감시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영향력이 있을 때 감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다 죽었는데 전 정권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을 다 잃은 사람들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하. 현 정권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감사원이 동원된다면 네. 이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따져 묻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네. 감사원장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원장은 이제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또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데요. 이 법에 한번 보시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이게 애매해요. 이게 좋은 지금 말만 써 있네요. 아니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조항 중에 하나예요. 독립의 지위 왜 이런 예. 거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대통령이 소속이 돼 있는데 직무는 또 독립이다. 이게 좀 애매하네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에다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오히려.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헌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게 헌법 개정 사항이다 아니다로 또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돼 있다는 말 자체가 독립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대통령은 그렇죠. 감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 얘기와 같은 거라고. 네. 자기 상관을 이제 감사해야 된다. 네. 이런 저를 뜻이잖아요. 일하게 해주신 네. 분을. 그리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는 돼 있거든요. 예. 선언적이네요. 선언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제도를 두고 있는 게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원장의 독직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감사위원이라고 해서 대통령, 국회, 그다음에 법원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감사위원으로 두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문과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끔 돼 있어요. 왜? 그만큼 감사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감사원에서 저 기간 털겠다. 그러면요, 이게 그 기관은 그냥 피바다가 돼요. 망하는 거라고 보는 망하는 건 거예요. 망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운 게 감사원 검찰이 검사요. 아닙니다. 네, 감사원 감사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조직을 감사원의 어떤 특정 한 명이 결정한다고 하면 그게 독립성이 유지되겠까요? 그리고 그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사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뽑는 거고 감사위원 중에도 대통령이 뽑는 거면 약간 좀 치중되어 있는 것 같기는 뭐 해요.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보시면 모든 걸 다 의결하게 돼 있어요. 감사 결과의 처리, 감사 계획, 감사 결산 검사 보고, 감사 결과 보고, 뭐 감사 사무의 대행, 뭐 이런 거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이게 지난 정권의 지명한 감사위원들이 소속돼 있어요. 지금 현 정권과 같이 지금 임기가 예, 남아있기 같이 때문에.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정권에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나 시민사회 비서관, 그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었던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분들을 패싱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패싱한다는 건 이분들한테 뭔가 물어보지 않고 네. 결정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감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어요. 예. 아. 그리고 감사 결정을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이분하고 감사원장이 지금 독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감사해야 할 사안 아닌가요? 근데 그걸 감사할 때는 없잖아요. 큰일이네요.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안 열어버리니까 그냥 지금 감사원장하고 사무총장하고 둘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가 지금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많이 드리는데 다음 사안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감사원의 아주 큰 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문옥 감사관이라는 분이 이문호 계십니다. 감사관 정말 지금도 참. 이분은 이제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 대기업들이 당시에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을 그렇죠. 자신의 돈을 이제 더 이렇게 불리기 위해서 이게 부동산 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로 세금도 중과세를 하고 또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 상법상 이것이 뭐 배임이 아닌지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아하. 왜?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도 그만두고 저기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네. 이문옥 감사관이 그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이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문옥 감사관이라는 분이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를 한 거죠. 양심선을 예. 했군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기계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지금 이제 공익 그 제보, 공익 신고자 제도 같은 것도 맞습니다. 있긴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이제 강하게 요청을 해서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민권익위원법, 예, 거기에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이제 부패방지법이죠. 네. 예,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렇게 폭로를 하면 구속될 각오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이 사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대기업이 공무원들의 조직을 흔들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로를 하신 거죠. 그만큼 이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국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면 공무원들을 강하게 감사를 해야 되고 만약 대기업을 위해서 움직이면 이런 감사는 대충 뭉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감사원의 그 내부 비리를 폭로한 사람은 이문호뿐만이 아니고 네, 현준이 이제 이분은 이제 당시에 한 6급인가 7급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안국동에 사셨는데 네. 큰 개를 이제 데리고 다니시는 걸로 유명하셨는데 참여연대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만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또 효산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에 그 여러 가지 또 이것도 부동산 특혜 과정이에요. 예, 이건 콘도 과정인 콘도를 이제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걸 민변에다 폭로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YS, 김영삼, 김현철 이분들이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아하. 의혹이 있었거든요. 김영삼 정부 때. 네. 특히 김현철 씨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감사원에서 감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라고 또 폭로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감사 중단 지시를 했다는 사람이 이 사람을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이러면서 이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 완전히 인생이 그냥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한 10년 걸렸어요.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그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만큼 감사원이 무서운 조직이에요. 정말 예. 중요하지만 무서운 조직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사회의 공익 제보자로서 상도 많이 받으셨지만 인생 자체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예. 사실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느 한 기관이 독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이런 그 힘의 균형이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순간 독재로 바로 흘렀던 우리 과거에 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이런 감사원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 전 산업부 장관이 그 또 감사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네요. 저는 이거 보면 참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예, 월성 1호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네.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네. 아마 1970 몇 년에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40년 넘게 거의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74년생이니까 나이가 내년에 5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몇 살밖에 안 어려요, 감사. 근데 이 원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30년만 써야 돼요. 더 이상 쓰면 위험해요. 네. 예,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하면 부품이 노후해가지고 방사능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년하고 폐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폐로하는 지금 고민을 거의 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거든요. 사고 날 때까지 쓰는 건가요? 예, 그래가지고 고준위 거기 썼던 여러 가지 뭐 연료 뭐 폐로봉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처리합니까? 예, 그걸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거 만약에 어디다가 묻겠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있는 주민들 난리가 날걸요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그래서 자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불안하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원전 마피아들, 핵 마피아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왜? 그 폐쇄하고 나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자기 영향력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때 감사원에서 이 월성 1호기 폐쇄하는 하는 것을 갖고 감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최재형이라는 분이 갑자기 떴어요.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됐죠. 이거는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네. 국회의원이 되죠. 이 감사원에 계신 분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왜? 정치를 하는 순간 정치적 논쟁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분의 그 친인척으로 알려진 분이 이 감사원 관련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아닌가 하라고 하는 의혹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감사를 해가지고 뭐 배군교 전 장관을 막 고소 고발하고 지금도 아마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을 자꾸 감사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월성 1호기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그런 그 오작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결국 감사원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원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지금 감사 요청을 한 게 아니거든요. 기획 감사를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기획 감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증거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폭로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가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친원전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과연 저는 이 월성 1호기를 더 움직이는 게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오래된 것을 빨리 폐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전 정권에서 했으니까 다 감사한다. 이런 형태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 자, 그리고 4대강 네. 또 이게 원전뿐만 아니라 4대강 또 감사원에서 또 손을 대고 있나 보죠. 환경부가 문정부가 수질 항목 조작으로 4대 보호 해체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수질 항목 조작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안에 있는 물이 깨끗한데 괜찮은데. 일부러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이거는요. 그 4대강 안에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예.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였는지. 냄새가 나고 녹조 라떼가 녹고 밀크 쉐이크처럼 물이 막 뻑뻑해졌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게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유스타파의 최성호 PD 같은 분은 지금도 그거 취재하고 있거든요. 네. 가서 생생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돌리는데 몇백 년 걸린다고 네. 했어요. 근데 이걸 항목을 조작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올해 보 때문에 수질이 더 안 좋아지고 지금 여러분 잘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경상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수돗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 이 수도의 질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게 감사원이랑 그러니까 감사원은 지금도 우기고 있는 거예요. 보가 전혀 수질 개선에 수질을 안 나쁘게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수치를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원전이나 4대강이나 예. 비슷하네요. 이게 상식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 저도 원전 전문가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원전은 30년 지나면 폐로해야 되고 물은 가두면 썩는 거고. 당연한 거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감사원이 이런 이상한데 정부에 꽂혀가지고 지금 감사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이거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이 사람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이렇게 우길 수 있는 건가요? 글쎄. 만들어서 우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라고요. 그 공무원들한테 계속 그런 질문하고 너 그런 얘기 안 하면 너를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없는 사실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수질 항목 조작에 증거가 없을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죠. 아직까지 없을 거 영원히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환경부가 감사원에다가 이런 의견서를 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감사원이 또 하나 또 지금 손대고 있는 게 다 전 정권입니다. 네, 다 이러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감사원이 현 정부를 감사하는 일보다 전 정부 하는 일에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래서 통계 조작? 예, 통계 조작이 이제 주로 이제 아파트값 이제 조작했다. 그다음에 소득 또 고용 지표 이런 건 이제 조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아파트값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시민들이 얻는 이제 아파트값 합에 비해서 국가에서 올랐다고 하는 그 비율이 좀 적긴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통계의 어떤 시점부터 보느냐,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조작했다고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진짜 감사원이 옛날에는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요즘은 감사원은 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내요. 그래서 조심해 이거죠. 야, 이게 뭐냐?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하잖아요. 이 감사 사실 공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하. 감사 의혹 사실을 공표하고 있어요. 아직 확인도 안 되고 확인 안 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냥 예. 할 그냥 거니까. 유포를 해서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감사원이 언제부터 감사를 하겠다고 했지 감사 사실을 갑자기 이렇게 공표하기 시작했나? 예. 감사는 사실 정보공개법 구조에도 구조 1항에도 보면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구조 1항 5호에 따라서 네네. 감사 중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왜? 결론이 안 났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자기들이 그냥 추측하는 걸 가지고 보도자를 내고 이렇게 신문에 막 보도한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감사원이 이런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 참. 감사 의혹 사실 공표. 여러분들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지금. 감사원법에 추가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보다 죽은 권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감사원이 현 정권이 감사원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네. 현 정권이 자꾸 전 정권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현 정권에서 수많은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죠. 자연히 감사원을 조성사자처럼 무서워해야 되는데 쟤들은 전 정권만 하고 있구나. 그럼 현 정권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해먹어도 되겠다. 예, 서류만 잘 없애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된다. 안 걸리려면 다음에 또 해 예. 먹어야겠다. 그리고 그 해먹는데 반드시 피해자들이 생기거든요. 그 피해자들은 누구냐? 일반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 방송하는 기준으로 어제 경인 고속도로에서 불이 났잖아요. 네. 그 왜 불이 났느냐? 그 방음 장치가 아주 부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없었으면 불이 그냥 앞서 꺼졌을 텐데 그게 오히려 화재의 네. 진짜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또 아까운 목숨 5명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감사해야죠. 예,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왜 그런 싸구려를 썼느냐 이런 걸 감사해야지. 지금 엉뚱한 데를 가지고 저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봐도 현 정권에서 막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제보 들어온 것도 있을 그럼요. 거고 할 건데 그럼 다음 정권에다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답답한 거죠. 네. 그러면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 안 하면 이런 사건 사고 계속 터져요. 예, 그리고 이러면 일반 국민들 생명은 계속 죽어나갑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그 기관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용산 참사를 겪으면서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를 또 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 또 사람들을 또 잡아내려고 또 이름이 생소해요. 학현 학파? 예, 이게 이제 전 정권의 이제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학파 중심으로 이제 모여 계신 분인데 홍장표, 강신옥 뭐 이런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주로 이제 소득 관련된 이제 그것들을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만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공무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검찰에 수사해야 될 사항이지. 갑자기 감사원이 이분들을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소환 안 가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지금 막 이 사람들을 조사하겠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요즘에 막 기세가 등등합니다, 지금. 몰랐어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다 그만둔 사람까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검찰 공화국인 줄만 알았지 감사원 공화국인 줄도 몰랐어요. 네. 근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 감사원이 큰 화제가 되겠네요. 요즘 난리죠. 네. 예. 그래가지고 저 공포에 떨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전 정권에 소위 말해가지고 부역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부역한 사람들 지금 막 엄청 떨고 있다고 지금 얘기 무슨 듣고 있어요. 죄입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 말 듣지 누구 말 듣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공무원들이. 그럼 혹시 감사원장도 검찰 출신은 아니겠죠? 예. 그거는 아직 아니겠죠. 판사 언젠가- 출신이었죠 옛날에는. 판사 예. 출신이었어요. 네. 자, 방송사에 대해서도 또 감사를 지금요? 이게 방통위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좀 손대고 있잖아요. 네. 큰일입니다. MBC까지, KBS, MBC까지도 손대려는군요. 사실 방송사에서 감사원을 이렇게 취재를 해야죠. 네. 갑자기 감사원에서 MBC, KBS를 감사한다. 이런 게 이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KBS, MBC 같은 데는 아주 예외적으로 국세청 조사를 하거나 감사원은요 거의 개입할 게 없어요. 감사원에서 할 거는. 근데 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뭐 취재한 걸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방송한 걸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다 방송법 위반이거든요. 여기 보면 또 MBC 전현직 임원 횡령 배임 이건 이제 업무 추진비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MBC 업무 추진비로 감사원이 감사했다는 말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MBC 계셨잖아요. MBC가 언제부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됐습니까? 방문진을 하는 건 방문진은 얘기가 돼요. 말 됩니다. 근데 MBC는 방문진 아래에 있는 일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방문진이 이제 MBC를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 네. MBC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MBC 재단 방문진에서 할 일이지 그 문제를 감사원이 나선다는 것은 MBC도 권력의 어떤 기관, 권력의 산하 기관으로 두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여기저기 너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검찰한테도 터지고 아니 감사원. 전방위적으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막 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20년 넘게 시민 활동가로 살면서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정말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걸 처음 봤어요. 예,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너무 많네요. 자, 그리고 이 감사원이 또 전현희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에 예. 대해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나 보죠. 이제 이분이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했다. 예, 이게 뭐 잘못된지 안 된지 유권 해석을 했다라며 감사원이 전현희 그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유권 해석하는 게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네. 아,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런 일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니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원래 있는 단체인데 유권 해석한 게 뭐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게 했다는 거죠. 예. 이분은 이제 군의 특혜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특혜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고소 고발을 한 거죠, 지금. 참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검찰에다가도 수사를 의뢰하네요, 감사원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깔때기처럼 검찰로 딱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사례죠, 네. 이거. 전기요금 동결 감사 착수 문정부에 예. 이건 국민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이게 때문에 이제 한전이 이제 손해를 많이 봤다. 손해 본 건 알겠어요. 네. 아니 원래 우리 전에도 했듯이 네. 이런 기관은 손해 보라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예, 일반 상인들도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세금 올리지 말라는 여론이 팽배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있던 세금도 예. 깎아줘. 네. 근데 그거 된다고. 문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시켰다고 수사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올렸어야 되는데. 팍팍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네. 그래서 내년에 이걸 팍팍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아니 코로나 때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
지원금도 주고 이런 걸 다 하라고 했던 건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정 같은 거는 원래 좀 돈이 있던지 없던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손해를 봐도 그렇죠. 어떻게 계속 이익만 내겠어요. 그래서 이 한전 담당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럴 거면 주식회사를 했겠지. 네. 아니 한전 담당자들이 올리지 말라 그래서 오늘 안 올렸는데 우리를 감사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이분들이 지금 전문성이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 감사원이 약간 희화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도. 이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지금 실세라고 하고 있고 네.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지금 감사원의 모든 감사를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자기들 회식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에서 접시 위에 강어가 물까봐 걱정해서 주저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참 야, 공무원들을 접시 위에 강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을 광어로 표현했고. 강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요리할 수 있는데 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두려워하냐? 예. 과감히 뛰어들어라 이거네요. 공무원들이 이런 표현을 들으면 자괴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예. 이게 저 접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어가지고 한참 봤어요. 광어가 뭘까봐. 아, 제가 공무원이라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진짜 접시 위에 강어라니. 살아있는 광어도 아니고. 진짜. 광어를 좋아하시나 봐요. 접시 위에 강어가 있고 수족관 위에 강어가 수족관 안에 광어가 또 있겠죠. 그리고 바다에 사는 광어도 있겠고 감사원이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은 전현희. 뭐 우리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분이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지금 권익위하고 방통위가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 전 네.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분들이 이분이 지금 신년 업무 보고도 지금 못하게 돼 있고, 예, 그러면서 또 계속 지금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있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이 또 변호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발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고위공직자 조사처에다가 수사처에다가 이제 공수처에다 한 거죠. 예, 이렇게 자꾸 편협하게 나오면 편향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공수처. 다음엔 공수처라고.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감사원이 이 대통령 관저공사 예.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눈치를 보다가 이제 하도 이런 비판 저 같은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때 우리 방송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 관저공사 특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균형을 맞추겠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감사는 그 감사원이 지금 사실 뭐 기획 감사를 통해서 전 정부만 뒤진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감사원이 그러면은 뭐 현 정부도 좀 보고 있다는 관리를 하는 뜻인가요? 건가요? 아니 이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선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국무회의 나가면 안 돼요. 왜 국무회의를 나가는 거예요? 국무회의는 나가면 안 되죠. 예, 국무회의 나가가지고 인사하고 거기서 다 뭐 하면서 뻔히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다 지금 국민들이 봐도 저기 가서 악수하고 있네. 문자도 주고받고 있네. 예, 그다음에 뭐 같은 편이네 이런 주고 생각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저 공사 특혜를 감사한다고 하면 믿을까요? 그리고 그 감사 결과를 진짜 신뢰할까? 그럼 국무회에 가면은 각자 무슨 부처에서 무슨 일 할 건지 말해보세요. 뭐 이런 회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감사원도 말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털 겁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거기에서 되죠. 감사를 거기서 공개적으로 하면 누가 감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좀 적당히 해, 뭐 그러겠죠. 예. 제가 전에 회사에 노조도 했었었는데 네. 거기에 감사위원도 그 작은 조직에서도 감사위원 회의도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워크숍도 안 데려가고 아하. 네. 원래 감사 조직은요 일반 직원들하고는 분리돼 있어야 돼요. 네, 네, 예, 네. 만나면 안 네. 됩니다. 예. 약간 인간적인 그런 게 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하. 감사를 하면 그렇죠. 자, 특히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저공사 특혜 의혹 요거 같은 경우는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이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감사를 해달라고 얘기했나 보죠. 네. 그래서 이 국민감사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국민들 300명이 이제 요청을 하거나 시민단 300명 이상의 회원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근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국민감사 청구를 요청하게 되면 네. 대부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하, 네. 300명 정도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아니 뭐. 근데 일반 사람들은 300명 모집하기 쉽지 않죠. 근데 300명을 모집했다는 건 뭐냐면 그 300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의혹스럽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둔 거죠. 기획 감사만 하게 되면 이렇게 편향성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관저 특혜 의혹이 있다는 걸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 300명을 모아가지고 이런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국민신문고도 한 20만 명이었었던 것 같은데 300명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국민신문고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 국민신문고는 그냥 그 댓글만 달면 되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아, 이거는 이거는- 자기의 이름을 서명해야 됩니다. 자기 주소하고 그리고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한 책임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둔 겁니다. 아, 선생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뭐 법은 일사부재리 같은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김건희 사저, 김건희 여사 광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네. 근데 또 유의하면 끝날 수 있잖아요. 그게 네. 어쨌든 감사원이 감사했다라고 도장 꽝 찍어서 끝날 건데 다음에 또 같은 걸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는 잘 안 되는데요. 네.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네. 있어요. 아, 여긴 네. 그런 거 없군요. 네. 한 번 했으면 또 못한다 뭐 이런 왜냐하면 건 없군요. 감사라는 거는요. 이리저리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죄라는 거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만 일사부재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죄는 일사부재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한 것도 그거 말고 또 딴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의혹들을 나중에 또 밝혀지기도 해요. 감사원에서. 예. 자, 그리고 이재명 관련해서도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에 관련해서도 감사원 얘기가 또 있습니다. 예, 왜 좀 지금 감사원이 성남시청을 지금 낱낱이 뒤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성남시청 문제가 있었군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대장동부터 싹 다 뒤지고 있다고 그래요. 감사원이 그게 예. 사냥개 역할을. 네. 그래가지고 지금 성남시청 지금 직원들이 지금 맞아요. 미치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감사원 지금. 압수수색도 또 압수수색 따로 받고 이렇게 자기를 모셨던 사람이 너무 정치로 거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책임은 맞아요. 예, 다 지금 이 직원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 이재명 전 대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여기 뭐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아마 경기도도 다 뒤질 거예요. 아마. 이게 참 이재명 대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검찰도 60명이 붙어 있죠. 감사원 붙어 있죠. 다 압수수색을 붙어가지고 200몇 번을 했다. 자, 이 감사원이라는 곳을 우리가 조금 전에 저는 귀가 솔깃했는데 300명 정도의 국민이 모일 수만 있으면 네. 현 정부 살아있는 권력도 감사하도록 시킬 수가 있군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웬만하면 무조건 웬만하면. 90% 이상? 네, 네. 왜? 그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은 무슨 원한이 있어서 하겠지만 300명을 모은다는 건 쉬운 게 그 아니잖아요. 정도면 여론에 가깝죠. 네. 그래서 이 공익감사 청구 제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걸 참 많이 이용했습니다. 예,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 시민단체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할 게 너무 많아. 많으니까. 네. 뭐부터 할까? 막 이러고. 근데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시민단체만 할 때만 해도 이 공익감사 청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참여연대하고 감사원이 가까웠거든요. 아, 그렇죠. 같이 양곡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올라가면 돼서 너무 싫었겠다. 그렇죠? 많이 좀 했었고 네. 네. 굉장히 좀 감사원 직원들하고 좀 많이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역에 만약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게 뭔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공익감사 청구하는 거예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 공익감사 청구 제도에 대한 방법을 좀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나 보죠, 이렇게. 예. 감사원 홈페이지에. 예, 그냥 이 공익감사 청구 제도라는 걸 이제 양식을 다운 받아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그 300명 연명을 해가지고요. 네. 감사원에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300명을 연명을 네, 해야 되는군요. 연명해야 됩니다. 예, 쭉 이제 표에다가 네. 서식이 있고. 시민단체는 이제 시민단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을 그냥 프린트해서 네. 제출하면 되고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사소한 것에 하시는 마시고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뭔가 자신들의 이제 생계와 그 지역의 어떤 존속에 문제가 생길 때 공익이니까. 예, 그럴 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저희 RTV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진짜 시민 방송이죠. 네네. 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이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RTV가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이런 정보공개 청구제도, 공익감사 청구제도 네. 이런 거 좀 앞으로 좀 많이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개인이 300명을 모으시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네. 300명을 방송을 통해서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약간 오디션 같은 네.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생각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공익감사 청구를 많이 했었군요. 예, 이것도 이제 유스타파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죠. 예,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이제 그 농어촌 공사나 이런 데서 이제 기부금을 많이 냅니다. 뭐 연말에 내는데 이 기부금이요. 꼭 그 기관장하고 관련이 있는 곳에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불평부당하게 내시면 되는데 뭔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데 맞아요. 전직에 있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예, 사회의 부당 집행이 있었고 한국가스공사도 예, 7회의 부당 집행이 있었고 예, 이런 이제 부당 집행이 있었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의 요청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주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부당하다는 걸 입증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환수 조치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야 공사들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사장한테도 이렇게 하시면 공익감사 청구 들어온다. 이렇게 주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정보공개센터도 이제 시민단체인데 네, 잘하고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 회원도 이제 300명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시민단체 분들도 사실 이런 것에 좀 혹시 모르셨다면 네. 3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시민단체들은 공익감사 청구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이야기네요. 알 권리 예. 침해. 이건 제가 있을 때 한 겁니다. 네네. 예, 제가 직접 지시해서 이제 하게 된 건데 네. 저희가 그때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네. 한 달 보통 45일 정도 걸려가지고 답변서를 보내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한테. 네. 왜 45일 있다 자꾸 보내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간이 45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 10일이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거 못 읽어보셨냐 그랬더니 모르죠. 자기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45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한 거에 반을 거의 45% 정도를 45일을 묵혔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참았어요, 계속. 왜?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쌓아보려고. 그래서 쌓았다가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청구를 하자마자 고용노동부가 난리가 났어요. 왜? 이때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3.0이라고 해서 정보 공개를 잘해야 된다고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강조했죠. 그래가지고 국무회의 때 진짜 가루가 되도록 욕을 먹은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저희한테 달려와가지고 제발 이거에 대해서 취하를 해달라고 아하. 자기들이 모든 걸 다시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도 마음이 아파가 이번 또 몇 명 징계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취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취하를 했군요. 했고 나중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가장 빨리 하는 이제 그런 기간 중에 했죠. 그리고 어쨌든 잘 공개를 상당히 됐네요. 빨리. 네. 예. 그만큼 무서워요. 빨리 공익감사, 되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공익감사 청구했다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냥 수치잖아요. 네. 네. 아니 어떻게 고용노동부가 이리 큰 조직이 45일이 있다 계속 공개를 합니까? 이런 걸 참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이럴 때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고 참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그냥, 알면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주저주저하고 말 것 같은데 오히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정보공개법 안 지키는 기관에 대해서 민사소송했죠, 공익감사 청구했죠. 예, 그 다음에 형사 고발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형사 고발은 직접 처벌 조항은 없지만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실. 징계 조항은 없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또 다른 그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사례입니다. 요 참여연대가 한 거죠. 네, 참여연대 LH에서 내부 공익 제보가 들어왔죠. 이거 작년에 이건 뭐 핫했었던 이게 난리가 기억이 났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LH의 그 직원들이 미리 땅을 사놓고 네. 자기들이 이제 땅 투기를 한 거죠.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도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참여연대 딱 제보가 온 거죠. 예, 이 제보가 너무나 정확한 제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보해서 신문에 보도하고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겁니다. 야. 이건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작년에 가장 핫했던 사건 같습니다. 또 저는 또 박탈감을 느꼈던 사건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LH가요 정말 창사 이후로 이 지금 해체를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을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를 패배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이 사실이에요. 사실 여기서 출발된 거죠. 네. 여기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3월로 돼 있잖아요. 네. 4월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그 민주당이 패배한 그때 그런 이제 원인 중에 하나죠. 그 보궐선거가 있었죠. 서울시 선거가 있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당선이 됐죠. 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해본 건데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이 차량 운행 일지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안 쓸까 해서 이걸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차량 운행 일지를 쓰게 만드는 방법을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원장에 대한 감사원장은 그러면 차량 운행 일지를 쓰는지를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감사원장도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제 차량 운행 일지라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제 만든 제도인데 네. 다른 기관은 그걸 안 쓰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거든요. 엄청 중요하게 네. 생각해요. 근데 감사원은 감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것들이 예.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이 대충 하고 있는 것들 뭐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태 행위 게으르게 일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 업무적으로 이제 직무 유기를 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 부분을 바로잡는 일들을 해야 될 감사원이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게으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감사원이 모범을 보여야죠. 네. 이 피감 기관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지도 안 쓰면서 네. 우려보고 쓰라고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면은 이 감사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도 참신한 생각이네요. 감사원에다가 감사원 청구를 하는, 감사 요구를 하는. 누가 해요 감사를? 내가 내 셀프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건 국회에서 국회에서밖에 할 하든지.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저는 이게 안 가는 게 이렇게 높은 데서는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서 밑으로 갈수록 쪼여지거든요. 네. 밑에 작은 기관은 한 번이라도 안 쓰면 큰일 나거든요. 막 그 키로수랑 유류비랑 막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제대로 못 썼으면 막 징계도 받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높이 갈수록 더 엄하게 해야 될 분들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걸로. 네. 밑에 예측을 사람만 하는 이렇게 거죠. 때려잡는지 정말 억울하네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눈높이 요정께서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죠. 네, 우리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제가 지도 편달. 네, 지도 편달을 받아서 네. 감사원에 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여기 내용이 보시다시피 뭡니까? 네,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현재까지 국민 감사 청구 내역 가로 열고 감사 청구 내용, 감사 청구 날짜, 청구 대상, 감사 청구 실시 여부 및 감사 청구를 실시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 등을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했고 지금 담당자만 지정되고 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1월 9일 날 공개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저번에 국회사무처 직원들 징계 현황 요청했을 때를 경험 삼아서 네.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네. 다시 하는 일 어, 없도록 네. 네, 가로 열고 이거 이렇게 하고 특히 여기단 적지 않았지만 개인 정보가 있으면 개인정보는 삭제해 주세요. 이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적어서 청구를 했습니다. 잘했네요. 예. 네,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어떤 것을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는지, 어떤 걸 안 받았는지, 이걸 보면 감사원의 어떤 중립성, 그다음에 그 어떤 정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공개 청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참 여기 특히 이제 기간을 이렇게 딱 명시해 주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중요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정보공개 청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일시를 적시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면은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좀 전해드리겠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이유는 감사원이 지금 어떤 걸 감사하는지를 보고 어떤 거를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지를 봐서 살펴보는 것도 이제 첫 번째 이유기도 한데 두 번째는 국민 감사를 어떤 사례들로
어떤 경우들로 지금 국민감사를 청구하는지를 보고 공익감사 청구.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지를 보고 네. 뭐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지금 생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방송 RTV가 이런 국민감사, 공익감사 제도와 연계한 우리 지금 알 권리 같은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서 시민들이 실제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일이 있다고 저희한테 한 분이라도 제보가 오면 그 내용이 상당히 그 공익감사를 청구를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판단되면 그거를 바로 시민들과 함께 그 내용을 실태를 이제 알리고 그 관련되는 이 국민감사 청구인단을 모집하는 그런 그 액션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또 어떨까 싶어서 좀 그런 그 기획을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도 이 300명이 필요하니까 300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네. 영화 제목 같네요. 영화 제목 그 스파르타. 네, 그 스파르타인 군사 300명을 한번 모집해보는 그런 기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서 직접 이제 감사 제보를 하거나 감사원에다가 직접 또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여기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감사 제보란이 있거든요. 아하. 여기는 본인이 부당하게 당한 거나 남이 당한 걸 보셨을 때 여기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의외로 답변이 빨리 옵니다. 답변이 오고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 갑질하거나 이상한 요구를 할 때 여기를 좀 자주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것에 본인의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시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오늘 감사원 내용 상당히 그 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많아서 더 흥미롭고 또 우리 생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이 감사원을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있는 제도 중에서 국민감사제도, 공익감사제도를 RTV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정보공개 청구처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 현재 있는 이 현재의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에도 저희들이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